자, 이제 187페이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건축편은요, 첫 번째 건축 절차가 나오죠.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아서 착수한다 해서 사용 승인 받으면 건물을 사용한다 라는 그 절차편하고, 또 이 편에서 보시면 건축물에 관한 규제입니다. 대지의 어떤 조건, 또 도로의 접도성, 또 구조의 안전성, 또 설비 등의 어떤 갖춤성을 확인해야 건축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절차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편도 항상 한 두 문제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대비하십시오. 자, 먼저 이 건물의 건축편을 보시면, 우리 건축, 여기는 설명이 안 되겠지만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인 성격은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주는 바로 기속행위입니다. 그런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렁 그냥 땅이라고 해서 싸다 해서 땅을 사가지고 건축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당 그 대지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물의 종류인지, 또 건물의 크기 규모인지 등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건축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떨렁 땅을 사가지고 건축하겠다, 안 될 수 있으니까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앞서가지고 먼저 내가 원하는 곳에서 건축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기 땅 주인이 아니어도 내가 어떠한 곳에서 땅을 확보해서 건축하고자 합니다. 건축 가능합니까? 라고 미리 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에 나오는 바로 사전 결정이다. 건축에 관한 입지, 또 장소, 또 크기, 규모에 관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결정 치면 잘 뜹니다. 자, 근데 그 대상이 있는데 모든 건물을 다 들고 오면 안 됩니다. 크게 보시면 건축하면요, 건축 허가 대상과 건축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는 보통의 규모가 좀 있는 건물이고, 신고 대상은 규모 작은 건물입니다. 작은 건물은요, 판단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만 가능하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에서 건축이 허용되는지, 또 건축 가능한 건물의 규모인지를 봐달라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타진해서 알아보고 나서 대지를 매입해서 건축 준비하면 된다란 말이겠죠. 또 신청할 때 보시면 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뭐냐면 보통 규모가 좀 큰 건물들은요, 건축위원회 심의란 것을 거칩니다. 자, 또 건축물 딱 건축했을 때 교통과 관계되는 사항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이면 심의도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따로 용역 맡겨서 교통 영향 평가서를 받아왔으니까 이 평가서를 검토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와 교통 이 부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밑에 2번 사항을 또 비교해 보시면, 신청되어진 그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성 검토 대상이면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요, 신청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가 관련 행정청과의 사전 협의사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잘 보시면요,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신청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는요, 협의사항이지 신청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교통은 신청사항인데 환경은 신청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다 암기해 두세요. 교통영향평가서이고 밑에는 환경영향평가이다. 이런 부분도 차이점을 보시고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 된다 안 된다 라고 하겠죠.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그 결정하면 7일 안에 신청자한테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안 된다 하면 건축을 못 합니다. 근데 된다고 통지를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3번, 4번이 다 효과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기 보시면 계산농허가 뜹니다. 요 결정할 때 된다고 했으면은요,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간주를 해줍니다. 개발행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안 배우지만 해당 그 입지, 규모를 봐준다는 말입니다. 그 위치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용도, 종류 맞고요, 건물 크기도 맞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보면 됩니다. 자, 또 니은티귿 예를 보시면 산농하가 뜨죠. 산지, 농지, 하천 뜹니다. 우리가 보통 큰 건물 지을 때 특히 산 끼고 논 끼고 물 끼는 장소에서 큰 건물 지을 때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이 허가를 결정을 딱 해주면요, 된다 해주면 산지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산지에서 대지로 전용 허가, 또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 허가, 또 하천 구역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시는데, 이 니은편 보시면 산지 전용 허가 신고에서는요,
보전산지일 때는 도시지역만 한다라는 말은요. 도시지역 말고 농촌지역에서는 보전산지에 개발 못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말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4번 상이 또 시험에 잘 두고 중요한 상입니다. 해서 사전결정을 해서 됩니다라고 통지를 해줬어. 그러면요, 바로 착수하면 안 됩니다. 다시 본격적인 설계해서 본격적인 절차죠.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돼.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이지 착수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상입니다. 자, 또 2번 보시면 그러면 이런 식의 건축허가는 누가 결정해서 하느냐를 합니다.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건축물의 입지 규모 등은 위에서 해줍니다. 위에서라는 것은요. 시, 도지사급에서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딱 해줘. 그러면 거기 결정에 맞춰서 이 심사, 확인하는 것은요. 그 밑에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 단계에서 허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자치실은요. 밑에 시군구청이 없어. 그래서 같이 이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혹시나 제주도 가시면 반쪽 위에는 서귀포시, 반쪽 아래는 반쪽 위에는 제주시, 밑에 서귀포시죠. 그건 시의 시가 아닙니다. 임명하는 그냥 관선시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 할 때는 주민이 뽑는 자치권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자치시, 시군구청 이렇게 본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편 보시면 그러면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요, 광역시인데 구청장이 다 허가합니다. 하지만은요, 거대한 아주 큰 거대한 건물 지을 때는 특별시와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챙기는 사항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박스 보시면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신축 등 하거나 또는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되는 3만 평 이상 되는 면적 가진 큰 건물 지을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연면적을 30% 이상 정축해서 이것이 21층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또는요 10만 이상으로 변경되어도 이때 정축허가도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가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 속에 단순한 부분이 딱 보이죠. 공장과 창고만 사실 아시면 됩니다. 공장, 창고. 공장, 창고는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이때는 서울시나 인천시가 아니고 항상 구청장이 허가를 한다. 예외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밑에 3번 보시면 사전 승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일 때는요, 항상 보시면은요, 시장 군수가 다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해요. 허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경기도지사 등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오른편에 또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때도 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지만 도지사가 사전 승인하더라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허가를 하지만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일단 1번 보시면은요, 똑같은 상황, 1번, 2번은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창고나 공장을 제외하고 큰 건물 지을 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해당 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3번, 4번을 보시면 도지사가 지정했습니다. 지정했어요. 목적이 뭐냐? 자연환경, 또 수질환경 보호구역, 밑에는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딱 했습니다. 특히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 때면요, 반대가 항상 숙박, 위락시설, 규모 불문하고 이것이 도지사가 지정한 보호구역이면 시장 군수가 허가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이 필요하다란 말입니다. 또 3번 보시면 도지사가 자연환경, 수질환경 보호구역이다 지정을 딱 했으면 이때는요, 규모가 좀 있는 건물들, 또 어떤 종류 건물들, 해서 3층 이상이면서 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층 이상 되는, 3,000평 이상 되는, 300평 이상 되는 건물 중에서 공동주택, 무슨 강변에 무슨 타운하우스 짓겠다 이런 거겠죠. 일반 음식점, 강변에 뭐 가든, 또 보시면 일반 업무시설을 빙자한 요즘 뭐 생활항 뭐 오피스텔 비슷한 거 있습니다. 이것들, 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이것들을 뭐 강변이나 해안가에 도가 정한 보호구역에서 딱 짓겠다, 좀 크게 짓겠다 할 때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188페이지 가보시면 3번에 건축허가의 요건 나옵니다. 이 요건을 기본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 지을 때는요, 기본 원칙이죠.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 있죠. 토지 임차권 설정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은 사용권이겠죠. 그런데 기본 원칙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서 건물 지어라.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외가 등장합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 없어도 되겠다랍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확보해도 된다. 임차권을 설정하든 뭘 하든 간에 땅 주인한테 사용권 확보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남의 땅 빌려서 15년간 임차권 설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땅을 빌려서 건축을 못하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분양하는 공동주택은요, 땅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서만 하라. 사용권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지금 어떤 기존 건물을, 헌 건물을 리모델링 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합 건물이야. 그러면요, 공유하고 있는 어떤 땅이나 건물입니다. 그러면 공유자 수의 80%와 공유자 지분 80%, 사람 수의 80%와 땅 면적 지분의 80%를 확보해야만이 허가를 내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공유 대지일 때는요. 또 세 번째 보시면요. 건축 허가 대상 복합 건물이 있죠. 이것은 주택법과 같이 대지의 소유권, 사용권의 권리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여기도 복합주택일 때는 대지의 소유 등 권리관계가 필요하다. 복합주택일 때네. 네 번째 보시면 대지의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국공유지는요, 매입하거나 할 때 보시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슨 기획재정부 올라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때는요, 확인서만 딱 받으면요, 미리 그 땅을 끼고 같이 공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도 보시면 그 사이사이 도로 부지라든지 조그만 그 골목길이라든지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확인서만 딱 받아주면 전체 다 끼고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었습니다. 자, 또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 집합건물법 하실 때 배우시는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요, 집합건물법에 있는 공용 부분을 위한 변경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5분의 4, 5분의 4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집합 건물을 재건축할 때도 5분의 4, 5분의 4죠. 그때도 보시면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 같은 비슷한 말인데 집합 건물에서의 재건축을 위한 별도의 결의가 필요하다. 요것들 확보하게 되면은요, 해당 건축 행위를 하게 해주겠다랍니다. 자, 그런데 이 편 보시면 또 그 밑에 바로 보세요. 매도 청구 나오죠. 요건 뭐냐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뭡니까? 요 2번 사항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2번 사항이 뭐냐면 집합 건물에서의 공유 대지에서의 건축할 때 보시면 80%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럼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요 반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밑에 보시면 또 뜹니다. 반대자. 요 집합 건물에서의 공유 건물에서의 요 반대하는 분들, 요 반대자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또 매도 청구권 것이 발생을 딱 한다랍니다. 자, 그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한테는요,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이 권리가 발생이 되어도 3개월 이상은 시가로서 매도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유자를 알 수 없어.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주택법과 똑같이 전국 돌 이상의 일간신문에 2번 이상 공고해서 30일이 경과 딱 되어지면 공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죠. 공탁으로 가서 이제 강제 집행해서 해당 그 공유 대지에서의 공유 건물에서의 건축 행위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 중요하니까 체크를 꼭 하시고, 또 건축 절차의 특례편이 또 등장하네요. 참 시험에 잘 뜨는 사항이죠.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